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계산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서만 건넸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한 노인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긁힌 손목시계를 차고 계셨죠. 구급차에 실려온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연고 환자, 보증인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라면 무연고 노인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그저 한 사람일 뿐인 노인에게 우리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교훈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분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 병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밤 11시 20분, 구급차 한 대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빛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휠체어에 한 노인을 태워내렸습니다. 78세 남성, 의식 있음.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분입니다. 응급구조사의 간단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빛종합병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입니다. 최신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자랑하죠. 그러나 이날 밤 그 우수함은 숫자와 효율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원무과 직원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코트, 헝클어진 흰 머리,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오래된 시계.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보호자는 계십니까? 연락할 가족분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신분증도 지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죠. 접수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연고 환자였습니다. 보증인도 없고 치료비를 누가 낼지도 모르는 환자 말입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받으시죠.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인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을 진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미래, 33세의 계약직 간병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노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추우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 바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미래는 노인에게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신의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는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참 오래되어 보이네요. 서미래의 말에 노인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 이것 오래된 것이죠. 아주 오래된. 그리고 노인은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하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원무과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또 무연고야? 이번 달에만 벌써 몇 번째인데. 원무과장 최행정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라고? 결국 병원이 떠안게 되어 있어. 그래도 응급환자인데. 응급이야 당연히 치료해야지.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괜히 비싼 검사 추가하지 말고. 최행정은 컴퓨터에 무연고 환자 최소 치료라고 입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대하는 병원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남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시계가 왜 병원 1층 로비 사진 속 시계와 똑같을까요? 로비에는 병원 개원 당시의 기념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정확히 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병원 설립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연고 노인의 시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노인은 병원 한켠의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예리한 시선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그 구겨진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몇 개의 숫자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려보자. 노인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 메모 한 줄이 이 병원의 운명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밀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간호사실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서밀에는 어제 밤 일을 적었습니다. 무연고 남성 환자 추정 78세, 의식 명료, 기본 생체 징후 안정. 가족 연락처 없음. 환자분이 추워하셔서 담요 추가 제공. 특이사항 환자분께서 손목시계를 자주 만지심. 오래된 시계로 보이며 환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이런 세세한 기록은 보통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미래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환자는 환자였으니까요. 무연고든 아니든 한 사람의 인간이었으니까요. 미래야, 벌써 가? 동료 간호사 김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그 노인분 어떻게 하고 가지? 그냥 있으면 나뻔히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서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납번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원무과장 최행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보고서를 확인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무연고 환자 아직도 여기 있네. 기본 검사는 다 끝났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 사회복지사랑 상의해서 빨리 처리해. 침대가 부족하다고. 최행정의 목소리에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 한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정장을 입고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유지훈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보험조사원이나 의료기기 업체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남달랐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모습보다는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어젯밤에 입원하신 무연고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유지훈이 간호사실에 물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304호실에 계세요. 그런데 면회객은? 아,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유지훈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304호실로 향했습니다. 304호실에서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고
구겨진 메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지훈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에서 순간 번뜩이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기록들을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특히 서미래라는 간호사의 기록이 눈에 띕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르더군요. 유지훈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 간호일지, 원무과 기록, 심지어 직원들의 대화까지도 말이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누가 진심으로 돌봐주는지, 누가 그저 업무로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있어요.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궁금하네요. 한편 서미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노인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급히 편의점에서 죽 하나와 따뜻한 차를 사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미래야, 왜 다시 왔어? 그냥 그 노인분께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복지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괜히 너만 고생해. 하지만 서미래는 304호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아, 어젯밤 그 간호사님.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함을 여쭤보지 못했네요. 저는 서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좋은 이름이군요. 어르신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연입니다. 서미래는 그 이름을 간호일지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한도연이라고. 한도연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병원 음식이 맛없으실 텐데. 한도연은 서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순간 한 통의 팩스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재단? 원무가 팩스기에서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발신인은 한빛의료재단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연고 환자 한도연 관련 특별 지시사항, 모든 치료비 재단 부담, 최고급 병실 준비, 담당 의료진 지정 요망. 최행정이 그 팩스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한빛의료재단? 우리 병원 설립 재단 아냐? 그런데 한도연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서랍 속 종이 2장이 사람의 가치를 숫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도연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서미래라는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거든요. 한도연.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빛병원개원 기념. 하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병원 곳곳에서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에서 온 팩스 때문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오 원장이 급하게 원무과로 달려왔습니다. 네, 어젯밤에 온 무연고 환자. 한도연이라는 분 관련해서요. 최행정이 팩스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도연. 오 원장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병원 설립 당시 자료 어디 있나? 아, 1층 로비에 기념사진이 있죠. 1층 로비. 벽에는
1995년 병원 개원 당시의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빛종합병원 개원식 1995년 10월 15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가운데에는 2명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진호 병원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사람 한도연이네. 오 원장이 사진 속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한진호 병원장, 한도연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진호의 동생이었구나. 그러면 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진호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한도연은 병원 설립 자금의 절반을 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 유지훈의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유지훈입니다. 한빛치료재단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 팩스 관련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네, 오늘 오후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한도연 어르신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 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4호실에서는 한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기억이 명확해지곤 했습니다. 형이 그랬지. 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한도연의 기억 속에서 형 한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만드는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라야 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병원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병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야, 형?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지. 그 기억이 또렷해지면서 한도연의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이 병원이 형의 뜻을 지키고 있을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미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미래 씨 덕분에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병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서미래의 질문에 한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어제 어르신 시계를 보니까 1층 로비 사진 속에 같은 시계를 차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가 그런 디테일까지 눈치챘다는 것에 말이죠. 예리하시네요. 그분이 어르신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한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무연고가 아니시네요? 글쎄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서미래가 한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르신 이름을 기억할게요. 한도연 어르신. 그 순간 한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3시 병원 회의실에는 주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오 원장, 최행정, 주요 과장들, 그리고 유지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유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연 어르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도연 어르신은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빛의료재단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요? 네, 6개월 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한 가지 특별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유지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병원이 여전히 환자를 위한 병원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함 한 글자가 병원 현관의 금색 명패와 겹쳐집니다. 유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자 휠체어를 탄 한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품이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도연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당당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 원장과 최 행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네, 저는 한도연입니다. 이 병원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재 한빛치료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유지훈이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도연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무연고 환자로 가장하여 이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 진단은? 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료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유지훈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이틀간의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단순히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평가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병원을 인수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수라고 하시면 말 그대로입니다. 한빛의료재단에서 이 병원의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유지훈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주주동의도 받았고 금융감독원 승인도 마쳤습니다. 최 행정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연고 환자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한도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속였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물어보면 말씀드렸고 가족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말입니다. 스크린에 CCTV 화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말이죠. 화면에는 최 행정이 무연고 환자 최소 치료라고 입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 행정 과장님, 이것이 우리 병원의 방침입니까? 최 행정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예산이 있습니까? 한도연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서미래가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미래 간호사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미래는 한도연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간호일지에 적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오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이 유지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무연고 환자 대응 프로토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는 이름으로 불리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환자 존엄 라운드를 신설합니다. 매일 모든 병실을 돌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간병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환자 만족도와 인간적 대우가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최행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도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화할 기회를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새로 배워야 합니다. 오 원장이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병원의 본질을 잃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돈은 병원 벽을 세울 수 있어도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어야 할 것은 환자들을 향한 마음의 문입니다.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그런데 이사장님, 치매 진단은? 네, 맞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빼앗지는 않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환자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제 마지막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빛종합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층 로비였습니다.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진호와 한도연, 형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환자 맞이 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전처럼 차갑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복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환자 존엄 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도연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의료진과 함께 모든 병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이사장님 오셨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여기 간호사님들이 다 가족처럼 잘해주셔서요. 한도연의 치매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기억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몇 호실부터 돌기로 하셨더라? 아, 잠깐 기억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면 되죠. 치매라는 병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한도연의 존재 가치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서미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정리해서 개인별 맞춤 케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서미래는 이제 정규직이 되었고 환자 존엄팀의 리더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원무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행정은 이제 환자 1인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 A 치료비 미납으로 퇴원 조치라고 적었다면 이제는 김영희 어르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중단 위기, 사회복지팀과 연계하여 해결 방안 모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던 시절이 있었구나. 최행정이 예전 자신의 기록을 보며 반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다. 그때 한도연이 원무과에 들어왔습니다. 최 과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장님을 그때 한도연이 최행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거죠. 최행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실적보다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주요 안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인상 깊었던 환자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미래가 손을 들었습니다. 304호실 박할머니께서 이름을 불러주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502호실 이할아버지는 간호사가 안부를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웃으시더라고요. 601호실 최아저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다른 병원 전원을 거부하셨대요. 오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병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후 한빛종합병원은 환자 만족도 1위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상이었습니다. 인간 존중 대상. 이 상은 환자들이 직접 투표해서 주는 상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사장님. 시상식에서 한도연은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매일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우리 직원들 모두의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모든 환자분들의 상입니다. 한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묻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도연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환자 라운드를 돕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이름을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함께합니다. 이 사장님, 오늘은 어디로 가기로 하셨더라? 아, 잠깐 기억이. 괜찮아요. 함께 가면 되니까요. 어느 날 한도연이 서미래에게 물었습니다. 미래 씨,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도연 이사장님이시죠. 그럼 제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면? 서미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도연 이사장님이세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도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이사장님 덕분에 진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한빛종합병원 1층 로비에는 새로운 명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곳은 이름을 기억하는 병원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노인의 작은 실험이 한 병원을,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지만
그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숫자로만 환자를 보는 병원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병원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